안녕하세요. 채움TV 한의사 문상현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탈모가 발생하는 등 탈모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탈모의 원인이 대개 유전적인 요소나 노화의 요소라면은 젊은 나이에 남성이나 여성분들에게는 탈모가 없는 것이 맞는데요. 탈모 연령이 낮아지는 이유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스트레스는 탈모를 일으키는 걸까요? 오늘은 스트레스가 어떻게 탈모를 일으키게 되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볼 때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감기, 기능성 소화불량, 과민성 장증후군 같은 면역계의 문제나 소화기 문제인 경우가 많죠. 또한 수면장애에도 스트레스가 큰 영향을 줍니다. 당연히 고민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불안함이 있으면 잠이 잘 안 오거나 자다가 깨는 일들이 많죠. 그만큼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들은 아주 다양한데요. 그렇다면 탈모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스트레스가 탈모를 일으키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체에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이 왜 생기는가를 이해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스트레스 반응은 다 신체에 나타나는 증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스트레스 반응은 한마디로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생 인류의 신체는 구석기 시대의 상태에 진화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구석기 시대에 생존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처럼 따뜻한 옷과 집이 없었기 때문에 체온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요. 수렵 채집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불리 음식을 먹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위험성, 감염의 위험성, 전쟁과 같은 신체적 위험성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었을 텐데요. 다이어트 탈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굶는 것은 몸에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 없이 먹거나 때가 되었는데도 먹지 않는 것이 몸에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요.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체는 혈류의 재분포를 하게 됩니다. 상처가 나서 대량 출혈이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피부로의 혈류를 감소시키고 근육의 긴장도를 높이면서 인대를 부드럽게 해서 신체에 대한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을 선택할 거고요. 뇌라든지 심장, 폐와 같은 오장 위주로 혈류를 보내면서 소화기라든지 비뇨생식기, 피부로의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성 질환, 스트레스성 증상의 대부분은 소화기, 그러니까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든지 과민성 장증후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감기라든지 외부 감염에 취약한 상황이 만들어지고요. 피부로 혈류가 감소하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나 탈모와 같은 증상들이 생깁니다. 또한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생존과 번식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번식을 포기하고 생존을 선택하게 되면 비뇨생식기 쪽으로도 혈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의 이상이라든지 성기능의 저하라든지 월경불순이라든지 이런 비뇨생식기 증상도 함께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스트레스 반응은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죠. 몸의 장기와 기관들 중에 생존에 꼭 필요한 것들 중심으로 혈류를 재배치하는 것, 살아남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할 곳과 에너지를 주지 말아야 할 곳을 나누는 것이 스트레스 반응의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에도 기아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신체적 위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있기는 하겠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현저히 줄어든 상태고, 그렇다면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크겠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해져야 되고 여러 가지 요구되는 상황들 때문에 맘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칠정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요. 신체적으로는 가장 큰 부분이 체온 유지, 그래서 환절기에 신체적 스트레스가 가장 크게 되고요. 두 번째는 생체 시계의 문제입니다. 자야 될 시간에 자야 신체가 재생되고 회복될 수 있는데, 자야 될 시간에 자지 않고 깨어 있다면, 그리고 깨어 있을 시간에 자고 있다면 생체 시계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받겠죠. 또한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는 소화기에 주어지는 강한 자극들, 매운 음식이라든지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음식 자극 또한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통해서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주게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요. 신장에 붙어있는 부신에서 나오는 부신 피질 호르몬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신 피질 호르몬의 역할은 아침에 중요한데요. 자다가 일어났을 때 맥박이나 체온이나 혈압 등 생체 활성 징후가 가장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몸을 쓰기 위해서 부신 피질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생체 활성 징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온이 오르고 맥박이 증가하고 혈압도 오르고요. 그래서 몸을 쓰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부신 피질 호르몬의 작용이 되는 거죠. 일명 스트레스 호르몬의 작용은 몸을 잘 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호르몬은 하루 중에 아침에 가장 많이 분비되고 시간이 갈수록 분비량이 줄어들다가 저녁이 되면 분비가 멈추게 되죠. 그래서 몸이 휴식을 취하게 돼 있는 건데, 만약에 잠을 자지 않고 신체 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음식을 많이 먹는다면 우리 몸은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신피질 호르몬 분비량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는 시간이 아침이어야만 하는데 저녁까지 계속 분비량이 늘어나다 보면은 첫 번째는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인한 문제, 그러니까 스트레스 반응이 증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루에 호르몬 분비량이 늘기 때문에 부신은 정상적인 경우보다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만성 피로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신 피로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이런 스트레스 반응들이 단기간에만 있다면 몸은 스트레스성 질환이 발생할 정도의 상황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 상황이 이어질 때 몸에서는 탈모와 같은 스트레스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화장애, 과민성 장증후군, 수면장애, 피부 트러블, 월경불순, 소변과 성기능의 이상 등을 스트레스성 탈모 내지는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의 전조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전조 증상이 났을 때 적절히 대처를 한다면 스트레스성 질환, 탈모나 원형 탈모가 발생하지 않겠죠. 하지만 스트레스를 스스로 조절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일상적으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냐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은 수동적인 방법이지만 심리적인 안정과 신체적인 활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보다 적극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반신욕이나 족욕 같은 온열요법입니다. 체온이 상승하고 혈액순환이 정상화되면서 혈류의 재분포가 개선되기 때문에 스트레스성 증상들을 빠르게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 수면과 반신욕, 족욕 등은 좀 수동적인 방법이고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은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도 높은 운동일수록 스트레스 완화 효과나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스트레스라는 게 일상적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운동은 매일 유지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중간 강도 정도의 운동을 꾸준히 시행해 주시는 것이 가장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고요. 심리적인 부분, 칠정상에 대한 부분은 오행 상생상극의 원리를 이용한 감정치유기법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예를 들어 화가 많이 난다 그랬을 때는 슬픈 영화를 보면 화가 많이 가라앉는 효과가 있죠. 이렇게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특히 야간에 너무 활동적인 시간을 보낸다든지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든지 늦은 시간 식사를 하게 된다면 휴식을 취해야 되는 몸에게 활동을 지시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성 호르몬 분비량을 늘리게 되니까 활동이나 음식 섭취는 오전, 오후 중까지만 해주시는 것이 좋고, 만약에 퇴근 후에 운동을 하더라도 강도 높은 운동은 좀 빨리 끝내시거나 가벼운 운동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신적으로 내지는 국소적인 혈류 개선을 위해서는 바른 자세와 체형이 또 무척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반응에서 전신적인 순환장애, 그러니까 혈류의 재분포가 일어나는데 자세나 체형의 이상에서는 국소적인 혈류장애 때문에 비대칭 탈모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바른 자세와 체형을 해주시는 것이 국소적인 혈류 개선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스트레스가 어떻게 탈모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스트레스라는 것이 왜 있고 스트레스 반응이 몸에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는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이 두 가지를 해주시면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도 줄어들고 스트레스성 질환의 발생 가능성도 낮아질 겁니다.
탈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트레스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성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꼭 잊지 마시고 스트레스성 질환과 탈모 예방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체험TV 한의사 문상현이었습니다. 탈모 걱정만큼은 꼭 덜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